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보 수집과 정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이길 수 있는 작전과 전장만 선택해서 아군이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적이 피해를 높이는 전술을 썼다는 거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명량해전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전투였고 전략적으로 이길 수 없어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바다의 특성을 간파해서 울돌목을 이용해 적군을 물리쳤잖아요. 일본 입장에선 서해를 장악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제대로 패배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얼마나 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오늘 나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차가 그랜저 때문에 머리가 아플 겁니다. 판매량이 제일 많은데 초기 품질 문제도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차주들이 알아야 할 건 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바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냐는 겁니다. 현대차가 그랜저 풀체인지의 무상 수리를 또 발표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출시된 이후에 벌써 8번째 무상 수리를 진행하는 겁니다. 4개월 동안 8번이니까 한 달에 2번꼴로 무상 수리 통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문제가 된 건 1월 19일부터 1월 31일까지 생산된 그랜저 택시 84대라고 합니다. 통합 메모리 스위치가 장착되지 않은 채 출고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이 그랜저 택시에는 기본으로 적용되거든요. 이게 일반 승용 모델에서 최하위 트림인 프리미엄에는 옵션으로 적용됩니다. 프리미엄 트림에 들어가는 부품이 잘못 장착됐고 기능은 있는데 기능이 없는 채로 출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차주들한테 통지문을 보내고 운전석 도어 트림을 교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체에 걸리는 시간은 20분이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꽤 걸릴 걸로 보입니다. 차주들은 시간을 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차의 도어 트림을 탈거해야 한다는 것부터 짜증 날 수밖에 없죠. 지금 벌써 공식적인 문제가 8개나 발견됐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난 1월 초에는 이슈 소프트웨어 문제로 정차 중에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2.5 가솔린 모델에서 발견됐고, 1월 중순에는 엔진 경고등이 너무 민감하게 작동되는 문제 때문에 3.5 가솔린 모델의 수리도 진행됐습니다. 2월 초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불량이 발견됐고, 도어 핸들하고 LED 드라이브 모듈에서도 불량이 발견됐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배터리 제어 시스템 오류가 있었는데, 이게 발견된 당시 기준으로 그동안 팔린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전량에서 발견된 문제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변수 초기화 오류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다는 문제였고, 파워 트렁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소프트웨어가 문제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는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출시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차에서 공식적인 문제만 8개나 발견되었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랜저만 심하잖아요. 두 번째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건 현대차 연구원들 인터뷰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현대차 작년 리콜 건수가 39건에 달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현대차 그룹 창사 이래 최다 건수입니다. 2018년하고 2019년 사이를 기점으로 리콜 건수가 꾸준히 올랐고 작년에 결국 최대치를 찍은 거죠. 문제도 다양합니다. 동력 장치뿐만 아니라 전기 장치, 제동 장치, 연료 장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리콜도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 입장은 이겁니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리콜을 진행했기 때문에 리콜 건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건 지금 언제는 리콜을 안 해줘서 난리더니 이제는 해준다고 해서 난리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동차라는 게 초기 결함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란 거죠. 자잘한 문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예민한 거고요. 판매량이 늘어서 그런 거라고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왜냐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120만 대에서 130만 대 수준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언론사 인터뷰를 보면 출시 전 테스트 과정이 줄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연구원 인터뷰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량 시험의 효율화를 위해 평가 방식을 최적화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원은 최적화라는 이름 아래에서 테스트 일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줄었잖아요. 연구원이 말한 걸 토대로 설명하면 예전엔 풀체인지 주기가 6년에서 7년 정도였는데 지금은 4년 간격으로 줄었고 차종도 많아졌습니다. 당장 전기차가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세세한 품질 시험보다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만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시한 뒤에 발생하는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게 꼭 풀체인지가 아니더라도 페이스리프트가 예전하고는 범위 자체가 달라졌죠. 예전엔 디자인만 살짝 바뀌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디자인조차도 풀체인지 수준으로 바뀝니다. 심지어 디자인뿐만 아니라 차체랑 파워트레인까지 바뀌고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서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시대라서. 그러면 문제점이 전기차에서만 발견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차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집중하기 위한 시간을 빼기 위해서 내연기관차 테스트 시간을 줄인 걸까요?
거죠. 이게 아니라면 왜 내연기관차의 절대적 테스트 시간이 줄어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의 전현직 직원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도로 테스트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도로 테스트라는 건 실제 차주들이 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조건이랑 똑같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미리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테스트 시간이 50시간인 것보다 100시간일 때 불량을 발견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추운 날씨, 더운 날씨,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안개가 많이 끼는 날 이런 걸 모두 테스트하려면 못해도 1년은 걸리는데 이건 도로 테스트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불량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캐스퍼 같은 차들도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정차했을 때나 엔진 회전수가 낮은 구간에서 에어컨하고 뒷유리 열선 기능을 동시에 켜면 차가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발견됐었잖아요. 원인은 전력 소비가 많은 기능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하면 발전기랑 배터리 용량이 모자라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발견하려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습할 때 에어컨하고 뒷유리 열선을 동시에 켜는 상황에서 테스트를 그만큼 많이 해봤어야 발견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런 테스트 자체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할 말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전문가들이 시승을 해보고 출시했는데 요즘에는 직원들이 내부 테스트 절차로 몇 개월을 더 시승해보기 때문에 차량 문제를 잡아내는 프로세스 자체가 훨씬 강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콜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회사 내부에서 리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소비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리콜하자는 분위기로 바뀐 게 가장 큰 이유고, 소비자를 위해서 자동차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건데 리콜이 많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말은 맞다고 봅니다. 침묵하는 것보단 무상 수리나 리콜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맞죠. 회사도 문제를 인지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차주들이 공감을 못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소비자들이 차를 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견됐어요. 이게 좀 규모가 커서 과감하게 리콜을 시도했어요. 그러면 현대차는 소비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출시 4개월 동안 무상 수리만 8건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차에 문제가 많다는 소리잖아요. 이건 현대차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구나 이거보다 그랜저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은데 이런 목소리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차주들 입장에선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게 자동차 회사의 최대 과제고 특히 요즘에는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른 만큼 문제도 줄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건데 이걸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란 거죠. 그래서 아쉬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현대차 관계자가 소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리콜을 하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리콜이 많다는 걸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요즘 리콜 건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보단 적극적으로 리콜하는 것이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여 리콜 건수가 더욱 많아졌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소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리콜하자는 분위기가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 문제가 없는 차를 만들자는 분위기로 전환하여 초기 품질 문제라는 꼬리표를 완벽하게 떼기 위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품질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연구 단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반응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오히려 눈 감고 기다려주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차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현대차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과 과정으로 신차를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론상 불량률이 확 줄어들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만에 하나 다음 신차에서 불량률이 줄었다고 해도 이건 순수하게 현대차의 테스트만으로 이뤄낸 결과가 아니라 그랜저 차주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 제기한 문제들을 수정하면서 이게 다음 차에도 반영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연구원들이 인터뷰 그리고 현대차 관계자가 한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직원들이 시승이 추가돼서 테스트 기간의 총량 자체는 늘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전문가의 테스트 기간은 짧아졌다는 거잖아요. 양쪽이 사실상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원 말대로 보면 연구원들이 진행하는 도로 테스트 기간이 줄었고 현대차 관계자 말을 봐도 전문가 테스트 기간이 줄어들고 직원들 시승 기간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올해 출시될 걸 내년에 출시하고 테스트 기간을 늘려서 신차 주기도 조금 늦춰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 와중에도 출시를 강행했을까요? 사실 이건 영업이익과 매출 때문이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기는 와중에 다른 신차들의 출시 시기를 미루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왜 이러냐 이거죠. 현대차가 직접 말해주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저도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두 가지 가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돈, 또 다른 하나는 전략입니다. 돈은 간단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금 전 세계 무대에서 잘 나가고 있고 이 흐름을 타고 가려면 판매량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전기차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도 많아야 연구 개발비도 그만큼 많이 충당할 수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리콜 비용을 또 다른 영업이익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도 있어서 평소보다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필요한 상태란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신차가 많아야 하고 신차가 나와야 가격을 올릴 수 있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또 판매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연구원들은 결과적으로 불량률이 늘어남에도 신차 출시는 해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테스트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이랑 영업이익 성장 목표에도 맞기 때문에 출시를 강행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전략설은 조금 여러가지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코나를 보면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요. 그랜저는 내수용이고 코나는 해외에서도 잘 나가야 하는 차종이잖아요. 그랜저는 문제가 생겨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잘 팔립니다. 지금도 판매량 1위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환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잘 나가더라도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신차 테스트에 쓸 수 있는 역량이 100이라면 그랜저에는 원래 30만큼을 써야 해요. 그런데 30 중에 10 정도만 쓰게 하고 나머지 90을 해외 시장에서 중요한 포나 산타페, 아이오닉 7 이런 차들에 쏟아붓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랜저는 어차피 잘 팔리니까 문제가 없고 해외 시장에선 가성비랑 내구성이 좋은 차로 통하면서 판매량하고 인지도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선 가장 합리적인 인력과의 비용 배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전략설의 최대 약점은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코나 풀체인지가 출시된 지 3개월쯤 됐을 때 그랜저보다 초기 품질 결함이 적다? 그러면 이 가설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코나도 그랜저만큼 부상소리 건수가 많다면 이제는 또 다른 가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걸 오늘 총정리하는 이유는 차주들은 이런 문제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현대기아차를 타지 않기 때문에 제3자 입장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초기 품질을 억지로라도 잡게 하려면 판매량이 줄어드는 게 가장 효과가 클 텐데 지금은 사는 사람 따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따로, 심지어 문제 제기도 마냥 감정적으로만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해달라고 따지는 것도 정확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돌 테스트를 안 믿는 분들도 조금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건 충돌 테스트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인식이 안 좋은 와중에 충돌 테스트를 하니까 내수차별을 하기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재생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